새벽 2시, 잠 못 들고 깨어 휴대전화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나요? 한때는 당신에게 푹 빠져 있던 것 같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이죠. 당신은 이미 잘 지내? 별일 없지? 하는 가벼운 안부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겠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쩐지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숨겨진 심리적 역동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암호를 당신이 풀어주기를 남몰래 바라고 있다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마치 유리벽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안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그들이 보이고 그들의 온기도 느껴지지만 그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 유리벽을 세운 건 그들인 것 같은데 정작 그들도 당신이 그 벽을 깨주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피형 애착에 대해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은 아픈 것이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잃는 것이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건 덫에 걸리는 것이라고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경계는 친밀함을 말 그대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혼자여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의식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도 마 라고 비명 지르는 무의식적 애착 시스템 사이에서 끊임없는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심리적 방아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심리적 방아쇠는 연구자들이 희소성의 반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드물고 위협적이지 않은 것에 끌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아갈 때 당신은 너무나 넘쳐나는 존재이자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진심으로 한 발 물러설 때 당신은 희소하고 흥미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밀당 같은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방어적 애착 시스템 대신 탐색적 애착 시스템을 자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면 그들의 뇌는 보호하고 도망치는 모드에서 탐험하고 발견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회피형 파트너의 알 수 없는 신호들을 이해하려다 몇 달을 지친 끝에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너무 지쳐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벽 등반을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 가입했으며 혼자 떠나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파트너를 질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죠. 정확히 3주 뒤 그 파트너에게서 책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철학에 대해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서 그리고는 친구의 등반 모험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먼저 커피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심리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더 이상 에너지를 파트너에게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너 역시 그 에너지에 대해 방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파트너는 쫓기는 기분 없이 친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의 심리를 뒤집는 두 번째 방아쇠는 이것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깊은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애착 시스템은 당신이 감당하기 벅차거나 요구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징후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제 친구의 회피형 여자친구가 며칠 동안 잠수를 탔을 때 친구의 예전 패턴은 공포를 느끼다가 화를 내고 결국에는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뭐 잘못했어? 제발 말 좀 해줘. 이런 반응은 그녀에게 가까워진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라는 두려움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강렬함보다 감정적 안정감이 그녀에게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요. 다음번에 그녀가 침묵했을 때 친구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연락해 왔을 때 친구는 따뜻하게 답했지만 안도감을 과하게 드러내거나 드라마를 찍거나 취조하듯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바로 안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죠. 며칠 지나지 않아 더 깊은 대화를 먼저 시작한 것은 그녀였습니다. 세 번째 방아쇠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그들의 무의식적 안전평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이 너무 과한 존재가 될지를 시험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까? 나를 바꾸려 들까? 자신의 행복을 나에게 책임지게 할까? 당신이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출제한 줄도 몰랐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소모시키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니까요.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추면 그들은 관계에서 환상지 증후군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당신의 정서적 가용성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부재는 그들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가끔 느꼈던 위협적인 느낌과는 다릅니다. 이 빈자리는 흥미롭고 궁금하고 방어하기보다는 탐험하고 싶은 무언가로 느껴집니다. 한 회피형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오려고 애쓰는 걸 멈췄을 때 비로소 그녀를 그리워할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리워할 공간이 생기자 내가 진짜로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더 깊은 심리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에게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만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끌려간다는 느낌이 없을 때만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라는 압박이 없을 때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적 본능입니다. 그들의 애착 시스템은 정서적 강렬함을 위험과 동일시하도록 학습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다가가면 그들의 시스템은 가진 모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 자신의 삶, 당신의 성장, 당신의 행복에 집중되어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은 당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궤도 안에 우연히 머물고 있는 흥미로운 사람일 뿐이죠. 매혹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한 발 물러설 때 그들의 뇌는 문자 그대로 변화합니다. 압박감을 느낄 때 치솟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방어 모드에 있던 신경계가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완 속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비로소 당신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한 여성은 이를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나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걸 멈췄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파악할 공간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파악한 건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이 정말 심오해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역학관계를 진정으로 통달할 즈음에는 당신 또한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집착 없이 사랑하는 법을, 통제하지 않고 아끼는 법을, 상대가 나를 원해주기를 갈구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착 문제가 있는 누군가가 친밀함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은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따라잡느라 바쁠 테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이 당신을 쫓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신을 쫓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을 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침묵은 사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은 사실 초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원래 되었어야 할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해달라고 설득하려 애쓰며 살 것인가요? 아니면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도망치는 사람을 계속 쫓을 것인가요? 아니면 쫓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올바른 사람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한결같음을 구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해에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이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애착과 자존감, 그리고 진정으로 기분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심리학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 중 어떤 순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작아지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큼이나 온전한 사람만이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